윤창중 전 대변인의 청와대 성추문 사건. 해외 뉴스에서 다뤄지는 건 물론이고요. 미국 TV의 유명한 예능 프로에서 이거 패러디까지 했습니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를 했습니다. 또 미국 측에다가 공식 수사 요청도 했죠. 최대한 투명하게 털고 가겠다는 의지인데, 그런데 과연 미국에서의 수사가 가능한 일일까요? 소환이 가능할까요? 법률적인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정치권의 자정을 외치는 분이세요. 강지원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시죠. 예. 우선 이번 성추행 의혹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왜 웅덩이를 망신시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냥 온 그 웅덩이를 다 흙탕물로 만들고 있고요. 미꾸라지가 마음에 안 드시면 꼴뚜기 해도 됩니다. 그래요. 꼴뚜기 한 마리 그냥 어물쩡 망신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 시키고. 근데 근데요. 지금 이 사건이 윤 씨의 그 파렴치한 행동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고 이게 자꾸 비화가 되는 것이요. 이 사태를 접했을 때 미국에 있는 문화원이나 대사관 또 이 청와대 당국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 도피 은폐했느냐 여기까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래서 더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심각해졌다. 네. 근데 일단 그 성추문 사건만 봤을 때는 윤 전 대변인 본인이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일인데 이제 일이 커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이 성적 문제에서 그 윤 씨가 얼마나 미안한 얘기가 아주 무식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한국에서도 계속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한국 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너 왜 미국에서 교육받아서 그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망신스러워지는 건가요? 이거는 진짜 그날 그 기자회견 저도 봤는데 가장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지만 아주 이 사고 인식 수준 방향 이런 게 거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거죠. 맘 같아서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강지원 변호사 맘 같아서는 아예 윤 전 대변인이 가서 좀 시원하게 명명백백하게 미국 가서 조사 받고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그렇죠. 지금 갈 뿐만이 아니고요. 현지에서 그 사고를 쳤으면 현지에서 조사받고 와야지. 그걸 도망치듯이 이제 온 거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죠. 지금이라도 가서 조사받는 게 제일 나아요. 그렇게 보세요. 본인이 가서 이제 조사 받았으면 하는 거는 우리 바람일 뿐이고 법적으로 소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법적인 절차가 문제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신고된 그 서류에 의하면 소위 이제 경미한 성추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것에 의하면 이게 경미한 성추행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그 섹슈얼 어뷰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폭력 범죄 전체를 가리키거든요. 거기에는 예를 들면 강간과 같은 이런 성폭행도 포함이 되고 거기서부터 점점 낮아져서 우리 소위 강제 추행이라고 처벌하는 이제 성추행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좀 미국의 법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번에는 그 5번째 가장 경미한 것으로 신고가 돼 있는데 최초 조사에선 그렇더라고요. 신고받은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바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밤새 전화를 해대고 말이죠. 오라고 그러고 말이죠. 또 방에 갔더니 알몸 상태에서 엉덩이를 쥐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면 이거는 절대로 이 경미한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소한 강제추행이고요. 더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성관계까지 시도했다면 강간 미수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초 조서에 의한 그러니까 경미한 성추행이라면 범죄인 인도 조약상 소환을 할 수 없지만 이게 지금 나오는 의혹들 호텔방으로 그 여성이 직접 간 게 아니라 불러들인 거고 알몸을 보여준 것 정도가 아니라 뭔가 신체 접촉, 동아일보 오늘 보도에 의하면 엉덩이를 호텔 방에서도 만졌다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간다면 이게 중범죄로 넘어가는군요. 당연히 넘어가죠. 당연히 넘어갑니까? 당연히 넘어가서 이 범죄인 인도 협정에서 양쪽 국가에서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강제추행죄나 이 강간죄가 아직까지는 다음 달 6월 19일 이전까지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고소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죄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고소가 없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아직 선례가 없습니다. 국내 그런 또 처리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뭐 친고죄로 그 여성이 국내에 직접 신고 안 하더라도 네. 공무수행 중에 뭐 문제로 국가에 중차대한 어떤 손실 입혔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국내에서 수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이 국내 수사기관에서 아직은 수사권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고소를 해주면 이제 우리 한국 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성적인 문제 말고 공무수행 중에 어떤 무슨 문제 이런 걸로도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 거예요. 그냥 실수는 실수입니까? 그런 거는 뭐 별개의 문제죠. 그 부분 예를 들면 이번에 공무수행상 그 사람이 어떤 뭐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그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무슨 도주죄 뭐 이런 것까지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것은 미국에 있는 그 피해 여성이 우리나라에 직접 신고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수사할 방법은 없다 이런 말씀. 네, 그렇죠. 청와대가 귀국을 지시한 부분이 만약 드러난다면 그거는 사법방해죄에 적용될 수도 있다. 뭐 미국 법상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가요? 그 얘기가 이제 도주를 가담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그날 그 여자아이가 아침에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엉엉 우는 모습을 듣고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 청와대가 최초로 인지를 했다. 아침 7시 반에. 그 문화원 여직원이 같은 룸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룸메이트요. 그래서 보나마나 이 여직원은 그 자기 상사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 상사는 또 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행정관이 됐든 누구에게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 행정관이 자기 혼자만 알 수 있는 거 알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인턴 여직원의 방에 가서 이제 무마를 시도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 상부에 보나마나 보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남규 수석은 최소한 알았다는 것이고, 그렇죠. 자기가 도피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남규 수석이 혼자서 결정했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 과연 한국의 비서실장이 연락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어느 선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도 중요한 사안이군요. 그리고 이제 도피를 해라, 빨리 튀어라, 쉽게 말해서 말이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다면 우선 윤 씨는 자기 혼자서 이 미국에 있다가 경찰이 왔다니까 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얘기를 자기 혼자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멤버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자기가 튀고 싶다 하더라도 튀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튀었겠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다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 사과는 있었지만 왜 진상에 관해서 빨리 중간 발표라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커지는 겁니다. 청와대 발 뉴스만 나오지 정확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적어도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은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거 안 밝히는 겁니까? 그래서 사태를 점점 키우고 국민들을 아주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 중간 조사도 빨리빨리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라도 더 궁금증을 유발하고 또 이상한 허위 보도, 왜곡 보도 나오기 전에 빨리빨리 진상을 밝혀라 말이죠. 아는 것까지만이라도 확실히 밝혀라 이런 말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잘못한 사람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빨리 문책해야지 뭘 그 민기적거리고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거예요. 그 청와대가 만약 그 윗선까지 이남기 수석 윗선까지 알고 있었다면 알고 지시를 묵인하거나 혹은 지시하라고 명령한 사람까지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보세요? 책임져야죠, 당연히. 이게 아주 중차대한 이 결정인데요. 만일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하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사태가 또 발생했을 때 또 똑같은 짓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지휘 책임, 예를 들어서 뭐 부하가 잘못했기 때문에 윗사람이 책임다. 예를 들면 대통령 같은 입장이죠. 대통령의 입장이 한번 되면서 대통령들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데리고 가서 그 사람 또 얼마나 신임을 해가지고 또 얼마나 그 말 많은 사람을 청와대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호텔에서 그런 짓을 할 것을 상상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도 그냥 참 미칠 지경인데 이런 일은 빨리빨리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순서다. 지금 청취자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강 변호사님.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만약 그 피해 여성이 한국에 신고를 한다. 그래서 우리 검사가 구형을 한다면 강지원 변호사도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이런 정도 사안이면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것이랑 한 6월, 징역 6월 내지 한 2년 정도 선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제 어디까지일 경우에? 엉덩이 만진 것까지? 그렇죠. 호텔 바에서? 강제 추행이 인정될 경우에. 그런데 거기에 죄질이 나쁘다. 예를 들어서 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지시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죄질이 더 나쁘다. 예. 3년, 4년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군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한 징역 한 1, 2년 정도 선고될 거고요. 검사의 구형은 좀 더 높겠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 말씀하신 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국민들 모두 바르고 있다는 거 위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원 변호사였습니다.